윤석열 8.15 경추사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주요 내용들 뭐 발제도 좋고요. 그냥 전반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는 않네요. 네, 크게 뭐 4가지 정도. 아니, 하나하나가 다 정말 주옥 같은. 네, 주옥 같은 글이었습니다. 주옥 같고 정말, 주옥 같은. 8.15 경축사라고는 믿기 어려운. 네. 정말 중요한 대목들이 참 많았던 문제적 경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 독립운동 역사를 완전히 왜곡했다라고 하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의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오프닝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독립운동의 본질이라고 함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빼앗긴 존엄을 되찾고 민족의 어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첫 번째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셨죠. 어떤 분들은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 발맞춰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주장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려고 했던 운동이다. 이것은 사실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독립운동, 특히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변절하게 됩니다. 많이 사라지시게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이 1946년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시 조선 사람들의 대다수 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미래 한국의 통치 구조로 뽑았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역사 왜곡인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네. 미 군정청과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언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일제에 맞서서 목숨을 바치고 고문을 당하고 자기 가정을 다 풍비박산 당하면서도 그 길에 나섰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윤석열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만들어버리는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핵심은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독립운동 하셨어요? 완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국운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를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맞죠. 맞는데 건국운동이라고 하면 마치 이전에는 나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일본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랑 하나였어. 그땐 나라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건국운동이거든요. 왜 나라가 없었습니까? 멀쩡히 있던 나라를 뺏은 게 일본인데요. 아니 그리고 건국운동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라고 통칭되는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건국운동은 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조선 팔도의 가장 큰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선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도망가면서 그 여운형 선생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하고 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45년 얘기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국운동,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밖에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 3년을 없애버렸어요. 48년도까지의 역사. 얼마나 치열했던 역사입니까? 해방되고 나서 어떤 그럼요. 나라를 세울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만들어가고 지도자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걸 다 해산시키고 없앤 게 미군정 아닙니까? 네, 이런 역사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뭐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완전 저는 역사 진짜 왜곡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짓된 내용이죠. 네. 또 가짜뉴스. 저는 그게 웃겼어요. 이게 8.15 경축사인지 6.25 경축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광복절 경축사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웃긴 거는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초등학생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8.15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과 남한이 따로 맞은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맞았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분단되기 이전에 일제로부터 이런 잔악한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것을 민족의 힘으로 극복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또 나아가려고 했던 중요한 민족사적 경축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경축사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심지어 박근혜도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대박.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는 게 독립운동이었다면 지금 전국에서는 이제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결과 적대를 부르짖었던 박근혜마저도 이 민족사적 경축일에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은 해방이라든지 광복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결을 심화시킬까에만 고민이 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천박한 거죠. 네. 저는 초등학교 싸움 같았어요. 나 잘 사는데 너 가난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광복절 경축사에 넣어요?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것도 너무 황당했고요. 하지만 제일 논란이 되는 건 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뭐 난리가 났다고 지금. 저는 좀 봤을 때 공산 전체주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게나 용어를 만들어.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공산주의면 공산주의고 전체주의면 전체주의지 공산 전체주의는 뭐지 했더니 있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처음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연결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공산과 전체라는 뜻을 합치면 합칠 네.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공산은 모두가 같이 그렇죠. 평등하게 생산해서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핵심인 거죠. 공산주의의 핵심 개념은 경제 개념인 거고요. 근데 전체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네, 전체주의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억압되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 예시로 드는 것이 나치즘이라든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이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는 나쁜 거. 나 보니까 공산주의 하면 바로 전체주의야.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게 용어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연결시켜버린 거죠. 네. 아니 이러다가는 북한의 이제 정신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붙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체주의 붙였으면 혼자 윤석열이 조선 전체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막 부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막 갖다가 여기저기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부르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 정의를 통해서 하여튼 요 세력이 지금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8.15 경축사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그 1925년 중반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나서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공산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고 색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제 그 치안유지법을 만들 때의 명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년대 독립운동가들을 실제 이 치안유지법으로 빨갱이라 몰아가지고 다 투옥시키고 고문을 했는데 이 논리가 그대로 8.15 경축사에 쓰였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소름 끼쳤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 운동가라고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저는 진보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노골적으로 이제 선포한 것이 아닌가. 국민을 상대로 겁박과 전쟁을 선포한 경축사였다. 네. 누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런 협박질을 합니까? 네,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 진보 민주주의 뭐 활동가 운동가 이걸 나누는 기준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뭐라고요? 민주주의 운동가. 네, 어떻게 규정할까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싸잡아서
너 민주주의를 외쳐? 민주주의 운동가 하세요?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진보 운동가가 세 개로 분류된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분류 분리되는 것도- 기준이 그렇지. 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가는 대부분 인권 운동가거든요. 그리고 진보주의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진보 운동가는 대부분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지향하는 사람은 그런 국민은 모두 탄압하겠다는 내용이나 네.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서운 거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을 때 저 사람이 민주주의 운동가다, 인권 운동가 같다, 인권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잡아가두겠다는 거. 이게 국가보안법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의문인 거는 그 윤석열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 운동가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좋아하셔야죠. 네, 사상의 저 자유도 좋아하셔야죠. 보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그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지금 어불성설이다. 자기에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하겠다. 장기 집권을 꿈꾸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이 극심한 속에서 이런 반국가 세력을 색출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이 전쟁 직전인 1949년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과거의 자익활동에 가담했던 자들 혹은 사상이 좌익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이제 가입을 시키고 예비검속 같은 걸 했잖아요. 사상에 대한 검속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이 이런 발언들을 전쟁 위기를 높이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결코 그 옛날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이 사람들을 뭐 법적으로 구금하든 처벌하든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 탄압을 아주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싶습니다. 위험하죠. 네. 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전 검열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국힘당 이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야당 측과 궤를 같이 하는 일부 단체들이 지칭한 말이냐 이런 질문에 가령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성의 그 위안부 피해자 쉼터 같은 경우도 그 쉼터가 누구를 위한 쉼터였는지 진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서 지친 정서적 불안이나 그런 걸 치유하는 쉼터라기보다는 되레 탈북자들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복귀하는 그런 희망자를 위한 쉼터였다는 게 그 당시 언론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이면은 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보도가. 네,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모두가 특히, 걸릴 겁니다.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이 촛불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다 소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반국가 세력,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 운동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맹 공격할 수 있게 어떤 계속 판을 열어주겠죠. 네. 그리고 검찰 권력까지 동원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시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선포하는 경축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본 얘기도 네. 좀 해야 되는데요. 네, 해야 합니다. 일본 내용이 없어요. 두세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야. 네. 네,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침략 만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요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명명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그 경축사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미국과 일본이 이 8월 15일에 보여준 만행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사죄도 없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가 그 뭐라고 하죠? 공물을 보내고 자민당 의원들 한 70여 명이 가가지고 참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경축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만행들을 일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태풍이 오는 경로 표기하는 데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한 게 또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걸 이제 공식 표기로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데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윤석열의 이런 매국적인 태도, 굴욕적인 태도가 우리 독도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경축사 얘기는 요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유엔사 얘기를 좀 또 해야 되는데. 네, 하시죠, 그러면. 네, 이 경축사에서 좀 독특한 게 유엔 사령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일본의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고 있는 7개 후방 기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유엔사의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왜 나오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국방 문제에서 제일 첨예한 것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에 반환받는 것 아닙니까? 네.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전시작전권을 반환받게 되면 미국이 한국이라든지 동북아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데서 이 유엔사라고 하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아시아판 나토로 유엔사를 탈바꿈하자 이런 시도가 이제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그 시도가 지금 극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8.15 경축사에서 굳이 일본의 유엔 사령부 기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까지도 유엔사에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 유엔사가 동북아 질서 재편의 아주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살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네. 한번 좀 집중해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7.27 때도 발언이 있었고, 그 네네. 내용을 아예 종합을 해서 한번, 제 생각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은 같이 다뤄봐야 될 네. 내용일 것 같습니다.